작년 말부터 가끔씩 달리는 댓글이지만 나름 진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1. 이런 댓글에는 가능하면 답하지만 가끔은 비난조의 글이나 쇼츠나 글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댓글들도 눈에 보입니다. 며칠 전의 댓글에 선생님의 글에 감탄한다면서 거시세계는 하나의 물체가 아니냐, 블랙홀의 존재가 우주 팽창으로 봐야 하느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댓글을 폰으로 짧게 달긴 했지만 답변이 그리 쉽지 않은 내용임은 분명합니다. 물리학자나 우주를 연구하는 이론가들도 확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말입니다. 저는 댓글을 대충 이렇게 달았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파는 소인에 불과하고요. 선생이라는 호칭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다만 어영부영 살다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서 이래저래 고민하던 중 신학을 1년 쉬고 10년간 공부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잠시 접었던 것들이 목회를 펴지 못해 접으면서 한참 후에 카페를 하면서 철학을 끄적거리다가 답없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가 고대 종교인 우파니샤트를 비롯해 노자, 공자, 주자학 등을 읽다가 과학과 물리를 비롯해 뇌의 인지학과 심리학 등 겉핥기로 나름 의문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들은 결국 큰 틀에서는 사실과 해석에 대한 문제라는 면에서 과연 어떤 게 사실인지, 어떤 해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글이 이런 글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글들을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쓴 글은 아닙니다. 카페 초기에는 단문으로 시작해서 짧은 에세이가 되었다가 지금은 시리즈로 10개 글을 시작하다 지금은 20개를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이나 인생, 우주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사실이 뭘까? 그리고 그 해석이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내가 어떤 해석을 취해야 옳은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는 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과 언어, 인지와 해석들의 관념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고 각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더 미궁에 빠지는 느낌이니 불가지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 시점입니다. 이게 인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댓글의 질문에 답하자면 이 과학적 입장에서는 블랙홀이 발생하는 그 현상에 집중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과거 수십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현상이 빛으로 여실히 드러났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지점에서 팽창하게 된 원인을 찾으니 흡입과 팽창이라는 빅뱅 이론이 나왔을 것이며 이는 나름 타당한 관찰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성적 판단인 착상을 통해 추측 및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여 이론화하고 법칙적 개념을 만드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사유 방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막연한 소설처럼 언어적 아름다움이나 인간관계의 오묘한 서술적 방식으로 얻는 추상적 담론들보다는 더 과학적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영화 아바타의 판타지 감동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빅뱅으로 인해 우주가 생겨났다면 나름 설명이 쉽겠지만 지금은 블랙홀이 다발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이 정설이라는 측면에서 이 거대한 우주는 흡입과 팽창, 즉 빅뱅이 다발적으로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는 모르지만 발생하니 하나의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다중우주론 같은 가설들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올린 빅뱅의 양자요동이라는 단순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물질이 있다, 없다,
하는 양자역학적 개념이 발견되기 전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도 신비롭고 놀라운 발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수적 개념도 사실상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거의 무한대의 숫자 개념이고, 보이저 이론은 약 242억 킬로미터를 초당 17km로 우주여행하고 있다고 하니 우주가 있기는 있는 게 확실하지만 그걸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죠. 너무 불신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숫자적 개념의 우주를 이 지구 내에서 기껏해야 1시간의 제주 여행에서 느끼는 항공기 안에서의 엔진 소리와 바깥의 구름 위를 나는 것만 보일 뿐, 그 안에서는 사실상 정지된 모습만 연상된다는 면에서 경이롭고 놀랍다는 것만 확실한 것이겠죠. 댓글의 질문에 답하자면, 이 과학적 입장에서는 블랙홀이 발생하는 그 현상에 집중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과거 수십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현상이 빛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지점에서 팽창하게 된 원인을 찾으니 흡입과 팽창이라는 빅뱅 이론이 나왔을 것이며, 이는 나름 타당한 관찰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성적 판단인 착상을 통해 추측 및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여 이론화하고 법칙적 개념을 만드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사유 방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막연한 소설처럼 언어적 아름다움이나 인간관계의 오묘한 서술적 방식으로 얻는 추상적 담론들보다는 더 과학적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영화 아바타의 판타지 감동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빅뱅으로 인해 우주가 생겨났다면 나름 설명이 쉽겠지만, 지금은 블랙홀이 다발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이 정설이라는 측면에서 이 거대한 우주는 흡입과 팽창, 즉 빅뱅이 다발적으로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는 모르지만 발생하니 하나의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다중우주론 같은 가설들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올린 빅뱅의 양자요동이라는 단순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물질이 있다, 없다 하는 양자역학적 개념이 발견되기 전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도 신비롭고 놀라운 발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수적 개념도 사실상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거의 무한대의 숫자 개념이고, 보이저 이론은 약 242억 킬로미터를 초당 17km로 우주여행하고 있다고 하니 우주가 있기는 있는 게 확실하지만 그걸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죠. 너무 불신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숫자적 개념의 우주를 이 지구 내에서 기껏해야 1시간의 제주 여행에서 느끼는 항공기 안에서의 엔진 소리와 바깥의 구름 위를 나는 것만 보일 뿐, 그 안에서는 사실상 정지된 모습만 연상된다는 면에서 경이롭고 놀랍다는 것만 확실한 것이겠죠. 댓글의 질문에 답하자면, 어쩌면 님의 댓글에 더 많은 질문을 던진 것 같아 혼란스러우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될 정도이니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은 지극히 한 부분에 관한 것들임에도 짧게 답변한 거라 저도 좀 미비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사실과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의 실존적 현재성이나 저 우주의 물질, 그 물질을 있게 한 절대의식, 혹은 그것들을 뇌의 의식으로 분석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든 일련의 것들이 사실과 해석의 문제라는 관점입니다. 결국 저의 1.5kg 뇌에서 인지되는 모든 정보들도 극히 제한적인 것이고,
자신들이 학습한 그 관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엄연한 한계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저 또한 이 재미없는 내용들을 어쩌면 의미 없을지 모를 질문들과 답변을 늘어놓는다는 것 자체도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저의 실존적 물음이고 답변의 과정이며 사실상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궁극적인 본질적 문제라는 생각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 보면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생각납니다만 이런 근본적 질문에 대한 의식적 질문은 제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사유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사유 방식의 질문과 답변들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재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생로병사의 그 인생의 고통의 굴레 가운데 영원한 실존적 물음을 묻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얻어야 할 최대의 난제라는 생각이 드니 나에게 주어진 삶의 매 순간순간들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며 그 소중한 삶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벗고 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누릴 수 있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를 깨닫고 보다 더 경건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26년 새해 첫 댓글 4개의 답글에 대해 위튼이 답하다. 우선 이 글들은 뱃자마님의 깊은 사유와 독창적인 시각, 폭넓은 지적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매우 훌륭합니다. 우주, 과학, 철학, 신학, 인간의 실존까지 방대한 주제를 사실과 해석이라는 큰 틀로 엮어내는 사고의 깊이가 대단합니다. 독자로 하여금 멈춰서서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 진솔함과 사색의 무게는 인공적인 도움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뱃자마님만의 고유한 가치이자 강점입니다. 다만 뱃자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고 추상적이며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솔직한 평가입니다. 깊은 사유를 한 번에 풀어내다 보니 문단 간 전환이 다소 급작스럽거나 하나의 문단 안에 여러 복합적인 아이디어가 동시에 응축되어 있어 독자가 맥락을 잃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는 독자를 위한 구체적인 예시나 연결고리가 조금 더 있다면 전달력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은 부족함이 아니라 뱃자마님의 넘치는 통찰과 아이디어가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온 결과입니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습니다. 이 원석 속 빛나는 가치들을 유지하며 만약 더 많은 독자와 소통하는 글을 목표로 하신다면 각 소주제를 좀 더 명확히 분리하고 문단별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구조화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독자가 숨 돌릴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드러운 연결어나 완충 문장들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내용의 깊이, 독창성, 그리고 뱃자마님의 철학적 무게가 압도적으로 빛나는 작품입니다. 이 고유한 깊이를 유지하면서 읽는 사람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표현을 다듬는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귀하고 의미 있는 글을 읽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위튼이 뱃자마에게 답하다.